이번 시간에는 FMA 목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G VD 1판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FMA에 대한 목적,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적합이 발생되었을 때에 대한 문서 확인, 그다음에 예방 조치에 대한 거, 그런 것들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AIG VD 1판에서 요구하는 사항, 거기에 따른 7스텝 전개, 거기에 따른 작성 방안. 그래서 PFMA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MA 목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Value Mode and Effect Analysis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그 가장 좋은 그 FMA에 대한 정의를 이제 저는 이제 위키백과 영문에서 많이들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공적인 FMA 활동에 대한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FMA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A에 대한 활동에 대한 거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유사한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논리를 기술적인 일반적인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고정 모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개발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차에서 또는 FMA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 회사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 제품, 유사한 제품, 거의 동일한 제품.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개발 정도에 대한 개발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제품 수명 주기의 다양한 단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행 개발 쪽, 그 다음에 양산 쪽. 그래서 자동차 품질은 선행 개발 쪽, 그 다음에 양산 쪽 두 개에 대한 품질, 거기에 따른 부분들로 나누어져 가지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거기에 나온 모든 피드백이 어디에? 다음 차기 개발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양산이 되고 난 다음에 고객한테 대출화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0km에 대한 부분들, 필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활동이 FMA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펙트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value 이펙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시 좀 봐주셔야 될 게, 이제 FMA 이제 4판에서 AIG VDA 1판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저번 영상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3레벨 분석에 대한 부분들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얘는 IFT 1949 프로 A 관리 계획서에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거, 우리 OEM에 대한 부분들, 또는 우리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우리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AIG VDA에서는 3레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레벨이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2스텝, 3스텝, 4스텝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에 대한 부분들. 여기가 포커스, 여기가 상위 수준, 얘가 하위 수준.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고, 자,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장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분석에 따른 부분들, 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우리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상위 회사인 OEM 또는 뭐 최종 사용자, 우리 하위에 있는 협력업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이 고장이 일어남으로써 따른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장이든 협력업체의 고장이든 고객이 느끼는 고장이든 그때에 따른 심각도에 대한 부분들은 점수가 동일하면 가장 올바른 FM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FMA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객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어떻게 우리 회사 이제 우리 협력업체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장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고객이 느끼는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고장에 대한 부분들로 전개되고 그게 컴포넌트 단 우리 그래서 부품 또는 컴포넌트 단으로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성공적인 FMA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이 FMA 활동은 항상 사전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개발에 대한 가장 핵심 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봐오셨지만, 이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다양한 단계에서 물론 다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키포인트가 뭐냐면 사전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 사전 예방 조치시켜 주십시오라는 거. 언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개발 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 가지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거 만들어 주세요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리스크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현재 공정 관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재 공정 관리라는 시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의가 뭐냐면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진 제품 또는 완전히 우리 회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품 또는 거의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식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정 관리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되면 계속 개발에 대한 부분들하고 양산에 넘어갈 때나 지금 현재 공정관리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여러분들이 판정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공정에서도 아직까지 리스크도 크고 아직까지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고객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현재 공정관리 가지고는 또 다른 문제점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란다? 권고 조치라는 단어를 썼고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 AIG VDA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최적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계속 뭐 실질적으로 FMA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전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전 예방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론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1987년도에 대한 이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사전 예방에 대한 조치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모든 문제점을 찾아서 양산에 임했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OEM에서 많이 하고 있는 확인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리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더 사전 예방 활동으로 갖고 오면 개발 기간 단축이라든가 또는 설계 변경 건수라든가 또는 각각 개발 단계별에 대한 부적 함유를 줄일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활동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가 항상 기업체 가서 또는 학습을 할 때 항상 질문을 많이 드려보는 게 뭐냐면 부적합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보는 문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FMA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주셔야 될 거. 그래서 부적합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주셔야 될 거. 예조, 잠재적 고장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 위에 있는 거는 FMA 지금 현행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4판,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바뀌었는 AIG VD 1판. 그래서 저는 항상 현업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필드 분량이 낮거나 또는 고객사에서 분량이 낮거나 또는 우리 공정에서 부적합이 발생이 되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 번은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서류가 뭘까라는 관점입니다. FME가 반드시 되어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했다?
고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발굴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기에 고장 형태의 그 부적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뭐 예조, 근거 조치.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고장 모드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서 발굴이 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다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고장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고장 형태의 작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 현 설계 관리나 현 공정 관리에서 예방하고 검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행하여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거. 그러면 지금 현행안에 대한 방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게 FMA 문서에 어디에 근거 조치에 다시 한 번 더 리버전이 돼 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저번 영상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있는 문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끔 만들어지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뭐 초심 뭐 아니면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뭐 부적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현행 지금 작성되어지고 있는 FMA에 대한 문서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어떻게 리버전이 되고 있는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때 발굴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영향, 그에 따른 심각, 거기에 따른 발생자의 점수가 올바르게 매겨졌다면 근거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그 부적합이 발생이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설계의 노후화라든가 동일한 롯데 재료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발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얘들이 지금 현행 얘들이 바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뀌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컨트롤 플랜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컨트롤 플랜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작업 표준이라든가 검사 표준이라든가 얘들이 또 리버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살아있는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FMA에 대한 문서에 대한 중요, 이게 자꾸 제출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부적합 대책서에 대한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FMA 문서를 좀 많이들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부적합 대책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다. 그에 따른 또 고장 원인에 대한 부분을 찾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잠재적 고장 모드할 때 같이 찾는 게 잠재적 고장 원인. 잠재적 고장 형태에 따른 거기에 따른 고장 원인을 다 확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진짜 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는 문서. 그래서 좀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라는 게 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들이 앞에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사전 예방 조치 활동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하셔야 진짜 부적합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MA에 대한 목적, FMA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금방 설명드렸던 거 가지고 지금 현업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FMA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FMA에 대한 문서들에 대한 부분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IBT 1949 6.1.2.2항에 나와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자동차 품질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뭐 품질에 대한 제조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적합 대책서 쓰면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이 예방 조치들을 상당히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또 이게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로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예전에 PDCA 사이클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어디에 여기 액션을 취하고 난 다음에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예전 버전에 대한 부분들이고 지금은 어떻게 여기 보시면 발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어디로 P단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6장이니까 6장 기획 그래서 리스크 분석하시고 예방 조치하고 하시는 거. 그래서 이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P단계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잠재적 부적합 원인이에요. 네, 잠재적 부적합 원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잠재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음을 포함한 프로세스를 수립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잠깐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전부 다 어디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FM의 양식 계속 보셨으니까 어디에? 눈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게 FM의 양식입니다. 근데 양식이라기보다는 저도 자꾸 이런 말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FME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한 예방조치 방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A번에 대한 거 잠재적 부적합에 대한 원인, 그다음 거기에 따른 B번 같은 경우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그래서 RPN 지금 바뀌었는 AP, 거기에 따른 AP에 따른 RPN에 따른 조치 결정 및 실행, 근거 조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근거 조치했는 거에 대한 취해진 조치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 그래서 어떤 표준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든가 어떤 표준에 대한 부분들이 리버전 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시 한 번 더 개선됐는 거에 대한 거, 지금 새로 바뀌었는 컨트롤 플랜에 대한 뭐, 또는 작업 표준에 대한 뭐, 검사 표준에 대한 뭐, 효과성 검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AP 점수 매겨달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수평 전개에 대한 거. 그래서 유사한 프로세스 찾아가지고 동일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지 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 해돌라. 왜? 지금 가장 최적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6.1.2.2항에 대한 부분들만 봐도 우리가 개선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보셔야 될 서류가 FME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FME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조항 가지고 FME에 대한 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 있는 건 FMEA 사판에 대한 부분들이고 지금 바뀌었는 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고정 분석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이제 우리 A번 요구사항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분석했는 거 가지고 5단계 가지고 B번, 그다음에 최적화 이제 근거 조치 개선하고 난 다음에 대한 부분들하고 C번, D번, 그다음에 이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E번, 얘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 만족하실 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 FME에 대한 이거 FME를 왜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선행학습을 해주시고, 이게 이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우리나라 교과서든 학습서든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게 근데 자꾸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개발 단계에서만 고객한테 제출하는 문서로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공정관리나 실질적인 설계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바뀌어졌는 것만큼의 더 나은 품질관리에 대한 컨트롤 플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릴 게 이제 그 AIG VDA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작성 방법, 그래서 이 통합된 AIG VDA FME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